SK그룹이 위험하다. 충격적 임원 감원. 제가 이 이야기는 벌써 오래전부터 해왔습니다. 경제가 나빠지니까 안 그래도 빚이 많은 SK그룹이 전체적으로 좀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그 말씀 말입니다. 다행히 말입니다. 반도체의 호황 덕분에 SK그룹은 최악의 위기는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구조조정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 구조조정이라는 게 사람을 줄이거나 사업의 어떤 상황을 바꾼다는 거거든요. 예, 사업의 어떤 리밸런싱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지금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SK그룹 전체적으로 구조조정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 과정에서 말입니다. 직원들은 희망퇴직을 당할 거고요. 임원들은 사실상 해고를 당할 겁니다. 진짜 최악의 상황 지금 SK그룹에서 벌어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한번 보실래요? 지금 SK그룹 제일 먼저 구조조정 신호탄을 올린 데가 SK에코플랜트입니다. 여기에서는요. 임원을 말입니다. 여러분 6월 말 현재 66명의 임원을 10월 17일 현재 49명으로 무려 17명 줄였습니다. 임원 감소율이 25.8%예요. 어마어마하죠. 야, 25.8%면 여러분 4분의 1이잖아요. 4분의 1. 4명 중에 1명은 내보낸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SK에코플랜트에서만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아닐 겁니다. SK그룹 전체로 이것은 확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말입니다. 임원의 4분의 1을 내보내겠다 하고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 사업 구조조정과 맞물려서 지금 SK그룹에서는요. 임원들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온다는 이야기인가요? 충분합니다.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업 구조조정을 하는 것을 보면 2024년 7월에 SK온이나 SK엔텀, SKTI 3사 합병했습니다. 그러면 임원들이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많이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많은 임원들이 거리로 나앉을 수밖에 없고요. 또한 SK에코플랜트, 에센코 자회사로 편입을 시켰습니다. 자회사 편입을 시켰다는 것은 이거는 뭐 분명하게 임원이 줄어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2024년 8월에는 SK렌터카, 어피니티 에쿼티 파트너스에 매각을 했습니다. 2024년 9월에는 SK 스페셜티 한행컴퍼니에 매각을 했습니다. 또한 오는 11월 1일부터는요. SK이노베이션하고요. SKENS입니다. EVS가 아니고 ENS가 합병을 합니다. 그 합병 법인이 출범을 합니다. 합병 법인이.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임원은 다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기준점은 어디라고요? 기준점은 SK에코플랜트입니다. 임원 감소율이 25.8%가 되는 여기가 기준점일 겁니다. 다시 말해서 4명 중에 1명은 내보낸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가요? 문제는 여러분 임원만 내보낼까요? 임원만 내보내지 않을 겁니다. 아마도 회사가 합쳐지고 회사를 분리하고 이러는 과정에서요. 희망퇴직, 직원들의 희망퇴직도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말입니다. SK는요. 빚이 많거든요. 2022년 경우에 지금 보시다시피 104조 7,700억 원의 빚이 있습니다. 2023년 줄어들었겠죠. 2024년 조금 줄어들 여지는 있겠죠. 그런데
상황이 지금 심상치 않거든요. 왜 SK의 어떤 상황이 심상치 않느냐. SK 하이닉스는 잘 나갑니다. 그렇지만 SK 이노베이션이 잘 나가나요? 이거 쉽지 않거든요. 원유를 사와서 정제해서 기름을 파는 데까지는 괜찮지만 여기서 생산하는 석유화학 제품 이거 장난 아니잖아요. 중국이 워낙 덤핑으로 대한민국에다가 마구마구 쏟아붓기 때문에 상황 좋지 않습니다. 게다가 배터리 제조사 SK온은요. SK온도 심상치 않거든요. SK온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지금 차입금이 줄어들더라도 얼마 못 줄어들었다. 그러면 100조가 넘는 차입금을 가지고 회사를 운영해야 되는데 쉽지 않죠. 이자만 해도 엄청난 이자잖아요. 게다가 SK 하이닉스에 대한 것은요. SK 스퀘어가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또 여기에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사모펀드들 있잖아요. 행동주의 펀드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면 SK그룹 전체적으로는 어쨌든 사업을 리밸런싱이라고 해야 되나요? 당연히 해야 되고요. 또 리밸런싱 과정에서 회사를 이게 규모를 줄여갈 수 있는 것도 당연히 할 겁니다. 비용을 줄여야 되니까. 그러면 임원을 내보내고 희망퇴직을 하고 이게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저는 여러분 그만큼 SK 내부에서도 최악의 어떤 상황이 점점 가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SK그룹의 총 차입금이 2017년에는 39조 4,300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에는 104조 7,700억 원. 무려 2.7배나 늘어났습니다. 165.71%니까 2.65배죠. 정확히는요. 65조 3,400억 원이 늘어났으니까. 그러니 감당하기가 쉽겠습니까? 아마 SK그룹은요. 굉장히 어려워질 겁니다. 다행히 SK 하이닉스가 잘 나가서 다행이지만 앞으로 더 어려워지는 것은 저는 불을 보듯 뻔해 보입니다. 왜? 경기가 좋아지면 되는데 중국이 전 세계에다가 파상 공세를 하고 있잖아요. 그냥 모든 제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모든 제품을 파상 공세하고 있어요. 저가로 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최악의 시나리오 그거예요. 지금 제가 계속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던 게 중국이 워낙 빨리 성장을 해서 그 성장된 결과물들 전 세계에다가 저가로 계속 뿌려대니까 수출 중심 대한민국에게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지금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도 중국의 파산 공세는 되게 심해질 거예요. 그러면 SK그룹에서 끝날까요? 이게 문제죠. SK그룹에서 안 끝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미 말입니다.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반도체 부분에서 희망퇴직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면 임원들은 또 어떻게 될까요? 제가 봐선 삼성그룹조차도 지금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대부분 임원들 구조조정을 먼저 하고 연차가 많은 부장들이나 혹은 뭐 차장들이나 혹은 직원들을 구조조정하겠죠. 희망퇴직으로. 그러면 삼성에서 끝날까요? 아닐 겁니다. 아마도 지금 KT 같은 경우도 지금 희망퇴직을 받고 있는다고 하잖아요. 그 정도로 지금 세계 전체에 저는 칼바람이 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은 뭐 SK가 지금 뭐 명예퇴직도 받고 희망퇴직도 받고 그러면서 임원을 정리해 나가는 거 있는 거지만 결국은요. 우리 산업 전체로 저는 몰려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중국의 문제가 저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는 겁니다. 앞으로도 더 심각한 상황 저는 터질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저는 이거 제대로 대처 못하잖아요. 삼성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기업 전체적으로도 최악의 시나리오를 맞을 수 있다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유럽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 자동차가 지금 망가지고 있는 거 보시잖아요. 폭스바겐도 그렇고요.
벤처도 그렇고요. 지금 유럽이 난리예요. 우리한테 그런 일이 안 닥친다고요? 닥칩니다. 그만큼 중국 상황 굉장히 빠르게 지금 오고 있는데 그거 대응해야 됩니다. 다행인 것은요. 신냉전 시대가 더 고차가 된다는 것은 다행입니다. 미국 입장에서 중국 견제하고 유럽 입장에서 중국 견제해요. 동남아들도 중국을 견제합니다. 이거 계속 놔두고 보면 중국의 속국이 될까 봐 겁나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에겐 다행입니다. 그러나 중국도 또 가만히 있지 않을 거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에게는 더 많은 험로가 예상이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만큼 어려워진다는 건 진짜 사실일 거예요.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준비하지 않으면요. 중국에게 다 먹힐 겁니다. 저는 그 말 지금 오랫동안 해왔거든요. 그 말이 사실이 될 겁니다. 그만큼 중국의 제조업의 기술은 굉장히 성장했고요. 품질력도 높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쟁 관계에 있는 대한민국 수출품은 가격 경쟁에서도 떨어지고요. 품질 경쟁에서도 비슷비슷해졌습니다. 그러니 대한민국은 자칫 잘못하면 가성비가 떨어져서 폭삭 주저앉는다. 수출부터 주저앉으면요. 내수는 이미 주저앉았거든요. 대한민국의 상황은요. 최악의 시나리오를 쓸 수밖에 없다. 저는 그런 걱정한다는 뜻입니다.